지금 29일 어제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사회적 총파업 주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정규직 6만 300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를 주장하는데요. 긴장이 이 거리에서부터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이 이렇게 주도해서 사회적 총파업을 하는데 비정규직 6만 명, 그러니까 민노총에 전체 소속된 비정규직은 18만 명인데 여기에 30%가 파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민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주도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일단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어떤 이 좌파의 어떤 전략에 놓고 본다면, 제가 민노총을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좌파들이 흔히 쓰는 이 전략에 따르면 뭘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약할 때는 뭉치고, 그리고 강해지면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게 그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는 부분에는 민노총이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처럼 와서 일단 박근혜 정부가 타도되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을 개혁의 대상이라거나 그들 또한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무슨 비즈니스 서밋인가에서 나는 친기업이고 친노동이라는 말을 굳이 그냥 친기업이라 하면 되죠.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노동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고 반기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은 나도 친기업이다 하면 끝날 일을 친기업이라 해놓고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한 방 맞을까봐 겁이 났는지 친노동이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민노총이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렇게 주도해 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노총은 서로 간에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동지일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대학, 병원 등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면서 이번에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20년 동안 일을 해도 급여가 수당을 제외하면 15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면 이들이 현재 최저임금으로 보면 한 128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제 만원이라고 되게 되면 한 200만원에 근접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만원을 주라는 건데 민노총이야 이거야말로 만원을 사용자가 주라는 거니까 자기들은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이 주장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최저임금 만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청소 용역 병원이나 식당, 건물 이런 데니까 이거 민노총의 이해관계, 즉 민노총의 핵심은 뭡니까? 대기업, 이 노동자들, 그리고 공공기관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하고 지금 청소하는 사람들하고의 이해관계는 부딪힐 부분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주장을 해줄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파업하는 이 대상 중에 학교에 급식과 관련되어서 일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계약직인 모양입니다. 15,000여 명이 오늘 파업에 참여해서요. 전국에 공립 초, 중, 고등학교 6개 중에 1개 꼴로 한 17, 8% 정도 이 오늘 급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미리 준비하라고 안내하거나 빵이나 우유를 대신 제공하거나 안 그러면 굶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학교 내 급식 종사자들은 29, 30일 이틀간을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소속되어 파업에 종사한 자들이 있는 학교가 전국 11,500개 공립 초중고 중에서
3,294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빵 먹고 우유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러고 지금 있어요. 자, 애들이 한 끼 뭐 잘 못 먹더라도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도 자기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니까 파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 버리고 사회적 이슈로 데모하러 가는 게 문제지, 이 급식조리원들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무기계약직인데 이 정규직 조리사와 비정규직 조리사 간의 차별도 많고 임금도 5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다.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아침에 8시 20분 이렇게 출근을 해가지고 11시 20분에 이제 배식을 하고 1시쯤 배식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 애들 먹은 거 설거지하고 4시에 마무리하고 4시 20분에 이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지금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보면 정규직이 별로 없고 초등학교에 조금 있고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비정규직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규직 조리사는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인데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라 그러고, 이런 비정규직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임금이 50%밖에 안 되는데 자신들은 정규직에 그래도 한 80%는 받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부분에 제가 이 숫자를 제대로 집계를 못 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저런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사실상 제대로 된 정규직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소속된 직장에 있는 노동자들일 건데요. 궁극적으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정말로 노동자들의 정말 권익을 위한다면 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사업장에서부터 자신들의 임금을 정말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이들의 임금을 일부는 양보를 하면서 자신의 직장에 비슷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데 쓰라. 그러면서 사업자도 좀 더 내놓고 정부도 노력을 해라. 이들이 먼저 그 카드를 던져야 되는 것이 정말 옳은 노동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살을 조금은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은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심지어 어떤 직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기아차 노조에서 추방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위한 이벤트에 한 번쯤 자기들이 비정규직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비정규직도 포괄하고 있다고. 전체 노동자 중에서 18만 명이라면 민노총에 비정규직에 정말로 극히 일부 아닙니까? 5%도 안 되죠. 한 2%나 될까 말까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기들 민노총에 넣어가 있으면서 그들 중에 무슨 6만 명을 파업에 참여시켰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이렇게 겹치지 않는 분야, 청소하는 노동자들하고 민노총의 그 정규직 노조하고 겹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홍익대 청소하는 노동자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그럼 홍대를 예를 듭시다. 홍대의 그 대학 교직원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대학 교직원들은 또 교직원 나름대로 노조를 만들어서 주로 민노총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거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 청소하는 분들을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임금을 적어도 얼마씩은 좀 깎겠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학교도 더 주라. 그리고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부분이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좀 해주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해야지.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한마디로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다라고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요 그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런 직장마다 고용 세습도 있고 노조 간부가 돈 받고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 뭐 비일비재해서 셀 수도 없지요. 그리고 무슨 뭐 임금을 갖다가 7, 8천만 원 1억씩 받는 이런 직장들도 블루칼라들한테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자동차 같은 이런 제조업에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노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들어가는 노동은 극히 일부고 실제로 나머지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에 의해서 이렇게 차가 만들어지는데 그나마 근근히 생산성을 맞추면서요. 한국의 자동차 업계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70%도 안 된다고 통계가 여러 군데서 나와 있습니다. 즉 같은 임금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생산하냐고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럼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차하고 미국 차하고 놓고 본다면요. 장기적으로는.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는 자발적인 양보를 해서 사회적 협약을 정부와 사용자를 끌어내지 않고요. 정부 중심으로 이런 기득권화되어 있는 기존 노조들을 이렇게 깎아내서 정부도 사용자도 양보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한데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일은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이해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 없앤다고 해서 그거야말로 아루떨 끄집어내서 웃돌 공부는 이런 쇼에 불과한 부분이죠. 지금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비정규직 줄이라고 하니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가관이 아니라고 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비정규직을 없애는 문제는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있더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게 되면 비정규직이라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에게 주어지지 않는 각종 사회 보장 혜택을 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회사의 상황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나빠진다면 노동 고용이 유연화되게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대의 노동은 이 기업의 실정에 따라서 고용 유연화를 어느 정도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각오해야 되는데 정규직은 버티면서 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려갑니다. 그러니까 남은 그들은 노조를 배경으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배경으로 버티지요. 그러면 정규직이 과도하게 갖고 간 그 투쟁 정치 임금만큼은 실제 자기 노동 생산성을 훨씬 넘어서는 만큼은 결국은 비정규직한테 전가되어서 그들의 낮은 임금과 낮은 처우로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들은 손을 못 대. 회사에서 봤을 때 현대차 회장이 볼 때 야들 건드렸다가 시끄럽다. 차라리 외국으로 빼면 빼지. 얘들은 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숫자만 더 늘리지만 말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의 한 80%는 비정규직 하청, 사내 하청 등으로 파견 근로로 해결하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쪽은 모래알이니까 쳐 깎아내는 거고 한쪽은 센 놈들이니까 떡 하나 더 주면서 회장 뭐 비리나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 그렇지 너네들 이들은 숫자만 안 늘어나게 관리하자. 지금 이게 한국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노총이 비정규직 앞세워서 비정규직이 주도하는 집회를 한다길래 좀 정말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쇼를 하고 정말 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노총에 있는 그 조직력을 동원해서 자신들 정규직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월급 10% 깎겠다. 비정규직 주겠다. 사용자도 10% 내고 정부도 5% 보조하고 사회보장 보조 좀 해라. 이렇게 나가면요.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용자가 안 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전부 저것 밥그릇은 안 뺏기는 범주 하에서 진본 척하고 잘난 척하고 쇼하는 거고 남 도와주는 척 하는 겁니다. 비정규직들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에서 비정규직 하지 말고요. 전국 비정규직 노조를 별도로 만들길 바랍니다.